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큐레이터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연구한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제 아직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AI하고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AI 시대에는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인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이제 테크 기업만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 뭐 제조업, 서비스업, 정부, 공공기관, 뭐 학교까지도 이제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제 AI의 활용이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직을 끌고 나갈 힘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한번 하버드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어떤 보고서를 낸 겁니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밑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기업 CEO하고 리더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AI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의 뭐 금융, IT, 리테일, 에너지, 자동차 뭐 이런 다양한 업종에 걸친 이제 1,20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내용이 이제 바탕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문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기업들의 방향을 반영한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하버드가 이 시점에 왜 이 주제로 보고서를 냈냐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기업들이 이제 업무할 때 AI 도입이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조사 기업들 절반 이상이 올해 최우선 과제가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머신러닝을 경영 활동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화장품 기업의 이제 마케팅 부서다. 그럴 경우 이제 머신러닝으로 고객 리뷰나 트렌드 분석을 해서 이제 유행을 예측하고 또 광고 타겟팅을 최적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생성형 AI한테 이제 입력을 해서 광고 카피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다 사람이 하던 건데 그렇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실제 이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이 산업 전방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문 대상 10곳 중 8곳은 이미 AI를 일상 업무에 통합하는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10곳 중에 8곳이면 정말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업무에 빠르게 대체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의 리더십이면 뭐 종업원들,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해주고 리더십을 맞아요. 발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라 했는데 이거 AI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시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네, 이제 보고서의 결론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겉표지에 딱 나와 있는데 네. Fast, Fluid, and Future Focused.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3F 방식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더 빠르고 더 유연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데 그 리더십의 목표는 인간과 기계의 이제 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집단지성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바로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패스트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AI 시대의 그 빠름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업무 처리 속도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리더하고 조직원들이 새로운 기술하고 역할에 대한 학습 속도 그거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직원이 된 그 AI를 잘 부려먹고 예. 또 최선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기술 반감기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 반감기라는 거는 기술 가치가 이제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세대 전에는 기술 가치의 반감기가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5년 미만으로 짧아졌다라고 보고서는 진단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번 기술을 배우면 뭐 20년, 30년 동안 써먹을 수 있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5년도 되지 않아서 그 기술이 구닥다리가 되고 또 새로운 게 이제 바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fast, 빨라야 된다는 뜻은 내 기술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거를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밑에서 보고하는 거 듣고 시장 조사 시키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그리고 리더가 이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이제 기업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만다는 건데요. 네. 이제 뭐 굉장히 피곤한 일이긴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속도에 둔감한 기업이 내 앞에 있었다면 그거를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진짜 AI 시대에는 속도전이 빛과 같은 속도로 전개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그러면 두 번째 리더십 조건은 뭘까요? 네, 또 두 번째 리더십 조건 플루이드, 유연성인데 예. 이거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이제 조직을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이제 진화를 하도록 리더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각자 하는 역할이 있고 부서는 이제 칸막이를 쳐놓고 책임을 서로 이제 안 지려고 하고 그런 문화를 다 깨부숴야 된다. 네. 이제 그리고 직무나 이제 부서 경계가 흐려지면서 어떤 거는 인간이 하고 어떤 거는 AI가 할지 업무를 재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식음료 회사의 인재 담당 리더를 하버드대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채용 옵션이 더 늘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는 3B 분석을 했는데 예. 올해부터는 4B 분석을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3B는 뭐예요? 이제 바이 인재를 사오거나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빌드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인재를 키우거나 그리고 보로우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그러니까 뭐 아웃소싱 외부 자문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3B 분석을 했었는데 이 세 개 선택지 외에도 이제는 사람 대신 봇 그러니까 자동화로 대체할 것인지 네.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4B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리더는 이 일은 사람이 더 잘할까 아니면 AI가 더 잘할까라는 가름말을 타는 역할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하고 업무가 변화하는 거를 직원들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만약 직원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비난을 받고 또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AI 시대의 리더라면은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져야 되고 실패 이후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제 보고서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고 배우고 조직에 기여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속도전도 중요하고 두 번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 안에는 실패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관대함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앞서서 미래를 중요시 여겨라 뭐 이런 의미로 담아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변화에 대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를 먼저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건데 이제 우선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게 보고서 조언입니다. 네.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단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AI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뭐 매출 목표 달성 수치 이런 거에 이제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은 이제 아니고 이제 바로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 미래 변화를 감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미래를 내다본 CEO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속도와 유연성, 미래지향성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는 했는데요. 네. 야, 그래도 이제 인간과 AI가 같이 일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보고서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로 인간하고 AI의 집단지성이라는 건데 네. 이제 AI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보조자 비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요즘 자주 등장하는 AI 에이전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챗 GPT처럼 그냥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고 조직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내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팀원의 역할을 AI가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실제로 미국 월마트에 이제 재고를 최적화하는 AI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매장에서 이제 직원들이 매일 상품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또 판매 흐름 체크하고 이제 이 제품이 부족하다. 이제 주문을 넣자. 이렇게 일을 했다면은 네.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오늘 맥주하고 치킨이 얼마나 팔렸네. 그리고 게다가 이번 주말에 기온이 올라가고 또 이제 야구 경기도 있네. 네. 그럼 평소보다 얼마나 더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AI가 예측해서 물류 창고에다가 아예 주문까지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걸 AI가 잠도 안 자고 이걸 24시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데이터를 잘 입력하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바로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잘못 판단하거나 또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할 트리거를 명확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했던 일을 AI가 맡게 되면 사람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감독, 윤리, 혁신 이런 일에 집중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바로 인간과 AI의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AI의 윤리 문제 이거에 대해서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래서 하버드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이제 AI 시대 리더는 인간 고유의 자질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AI가 판단까지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가치나 뭐 윤리에 맞는지 그리고 또 의도치 않은 편향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실제 AI의 그 윤리적 문제가 논란이 됐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존이 AI 채용 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이 과거 10년간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남성 선호 편향을 그대로 반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나 또 여성 학교 졸업 이력이 포함되면 점수가 깎이게 학습이 된 게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마존은 AI 채용 시스템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출 사고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그 엔지니어가 챗 GPT에 이제 오류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 기밀 코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직원은 회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챗봇에 입력을 하고 회의록을 요약해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기밀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삼성전자는 챗 GPT 사용을 사내에서 금지했다가 이제 요즘은 임원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걸로 이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생활 침해, 거짓 정보, 주가 조작, 딥페이크 같은 범죄 악용 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이제 AI를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말씀 주시니까 야, 진짜 AI로 인한 네. 윤리적 문제가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율주행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특히 자율주행은 사람 목숨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할 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 자율주행차에서 나하고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네. 그럴 경우 차를 세우지 않고 가면은 보행자가 사망할 것 같고 네. 핸들을 꺾어가지고 벽에 충돌하면 나하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율주행 회사들이 이런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아직 확정한 거는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런 딜레마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AI가 산업 곳곳에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될수록 AI 산출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윤리적 논란은 더 커지게 될 거고 또 AI를 만드는 기업이나 그 AI를 적용하는 기업의 리더는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보고서에서는 이제 AI가 완벽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그리고 AI가 생성한 해결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불완전한 기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간이 AI 등장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직업적으로 이제 내 기술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은 좀 자존감을 확인하고는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AI가 더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인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정서적인 충격 그런 걸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더는 AI에게 이제 할 일을 뺏긴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작년보다 올해 어떤 리더십 역량이 더 중요해졌는지 그걸 물었더니 가장 중요성이 많이 늘어난 게 감정적, 사회적 지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제 과거에 최고의 리더십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리더십의 덕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어찌 보면 냉정한 판단과 이성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 이거보다는 조금 인간미 넘치는 리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실제 우리 주변의 CEO들 중에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제 AI 시대 리더십은 하버드 외에도 뭐 맥킨지라든지 DDI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도 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부합하는 인물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하고 이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꼽고 있어요. 예. 근데 젠슨 황이 지난주에 방한해서 이제 한국하고 AI 깐부를 선언하면서 젠슨 황이 아니라 젠슨 형 친한 형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근한 이미지로 한국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제 저도 오늘 젠슨 황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냉철하게 그를 좀 파악을 해보면 예. 사실 젠슨 황은 친근하고 부드러운 리더는 아니에요. 그래서 황의 분노라는 단어가 이제 사내에는 있을 정도로 조직 내부에선 성격이 불같고 거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그런 친근한 행보를 보인 거는 그 사람이 워낙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목적성을 가진 진정성 이런 걸 보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예. 이런 취지의 퍼포먼스로 파악하는 게 이제 맞다는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젠슨 황은 하버드 보고서에서 제시한 빠르고 유연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3F 리더십을 모두 갖춘 그런 CEO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젠슨 황이 이제 대표적인 비전가 이렇게 이제 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26년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병렬 컴퓨팅을 예견한 그 선견 지명이라든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실행력 그리고 조직을 가장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하는 집단으로 만든 그런 불같지만 강력한 리더십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워커홀릭이고 예. 직원들에게도 이제 가혹하리만큼 일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엔비디아 직원들은 젠슨 황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리더십으로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을 만들어낸 거고 또 엔비디아 직원 80%는 백만장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조직원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리더십인 사티아 나델라 MS CEO인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네, 사티아 나델라는 젠슨 황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는 하는데 이제 AI 시대 리더십 요건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CEO로 취임할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혁신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그 MS 사업 구조를 이제 PC 시대 이제 산물 윈도우하고 오피스 중심에서 지금은 이제 미래형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AI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일찍 포착해서 오픈 AI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 덕에 MS가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직원 평가 기준을 바꿨는데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느냐 이걸로 평가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버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AI 시대에 대응하는 리더십 그리고 조직 문화,
비전을 재설정하는 거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 투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하는 방식하고 사고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시간은 없습니다. AI 경쟁 속도가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산업 주기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뒤따라가는 전략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렵고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기술, 문화, 리더십을 동시에 혁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하고 창의성을 지키면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모델을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시대 리더십의 모양마저 바꾸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